네, 안녕하세요. 대기업 경매로 차사 문차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중고차 구입을 할 때 있어서 그 많은 걱정과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 중고차를 차에 대한 성능을 확실히 알고 사는지, 과연 적정한 가격으로 사는지, 뭐 이 차에 대한 문제는 뭐가 있진 않겠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자동차 경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런 대기업 경매에 대한 장점들을 알려드리고 시스템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한 사진과 글 내용들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으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경매에 대해 설명해드리기 전에 그 경매에 대한 장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이번에 전에 낙찰받은 그랜저 디젤 후기를 보여드리면서 경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글로비스 옥토옥션을 비롯한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사설 경매장의 장점은 일단은 차량에 대한 성능을 확실히 알고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대기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진행하는 경매장이기 때문에 신뢰를 당연히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경매장에서 성능을 직접 본 후 이 경매장 점검 의견 외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100% 환불 또는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차에 대한 성능을 확실히 알고 안전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또 두 번째로는 또 또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많이 중요하겠죠. 사실은 가격적으로는 어떤 차량들은 큰 메리트를 볼 수도 있고 어떤 차량들은 뭐 큰 메리트 없이 일반적인 시세랑 비슷하게 낙찰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좋은 가격에 낙찰이 되고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첫 경매 상담 때 이러이러한 차량들은 좀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차량은 좀 경매로 봤을 때 좀 낙찰가가 조금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은 첫 의뢰 때 제가 컨설팅을 어느 정도 잡아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보통은 매매 시장 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거의 다 대부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왜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매매 시장에서 차량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중간 과정들이 있어요. 뭐 차량을 매입할 때 뭐 광고를 해야 되는 비용, 뭐 자리세, 상사비, 관리비, 뭐 그리고 또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홍보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차 구입하고 판매할 때 발생되는 건데 경매에서는 이런 중간 과정들이 몇 단계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 가격적인 메리트를 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경매 후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거는 제가 3월 27일 날 포스팅은 하기는 했는데 낙찰은 이거는 아마 12월 달 정도에 낙찰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18년도 12월 달에. 네.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제가 요 창을 띄웠는데 요 자동차 경매 대행 진행 절차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번은 경매 의뢰, 2번은 차량 정보 제공, 3번은 차량 점검, 4번은 입찰 결정, 계약금 진행, 낙찰 혹은 실패, 후처리 진행, 차량 인수, 뭐 이렇게 이제 순서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경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낙찰받은 그랜저 디젤 차량이고요. 그랜저 디젤 연비도 좋고 그랜저 인기 많은 차량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의뢰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차량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맨 처음에는 경매 의뢰겠죠? 네, 이번에는 요 분이 저랑 이번에 낙찰 받으실 분을 초대를 해주셨어요. 이분은 뭐냐면은 예전에 저한테 소렌토를 이제 낙찰 받으신 분이죠. 저한테 벌써 한 세 분인가 네 분 정도를 소개를 시켜주시고 낙찰까지 받았어요. 되게 감사한 분이죠.
되게 감사한 분인데 이분이 뭐 처음에 소렌토를 낙찰받고 만족을 했으니까 저에게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줬겠죠. 중고차라는 게 사실은 남들에게 소개해주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거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한두 푼짜리 물건도 아니고, 만약에 이게 새 차가 아닌 중고차인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 나는 단순히 소개만 좋아서 소개만 시켜드린 건데, 어? 중고차 요거 괜찮으니까 요거 한번 해봐. 내가 소개시켜 줄게 했는데 막상 안 좋아요. 그러면 소개시켜 주신 중간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겠죠. 그래갖고 뭐 쉽사리 뭐 소개는 잘 안 시켜주는데, 저는 이 경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소개를 많이 받습니다. 뭐 1차적으로 경매장에서 성능을 보고, 그리고 저 역시 경매장에 출근을 해서 실차를 본 후 좋은 차량, 나쁜 차량을 추려 드린 다음에 그 좋은 차량들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에 요 경매 의뢰. 네. 경매 의뢰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초대를 하겠죠. 뭐 아니면은, 네, 안녕하세요. 블로그 보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겠죠? 네. 요거 카톡 대화 내용은 경매 의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한 거고요. 저는 맨 처음에 경매 의뢰를 하면은 원하시는 차량과 가격 대비를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매 매뉴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경매 매뉴얼을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경매 매뉴얼을 보내드렸으면은 그 경매 매뉴얼을 보내드렸는데, 요렇게 이제 경매장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매일 열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이건 대략적으로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지금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경매 진행 절차, 시스템, 장점 등을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월요일이 아닌 경매 전날 저녁에 제가 이렇게 오후 9시 정도에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매 리스트에는 차종 등급, 주행거리, 연식, 색상, 시작가, 뭐 경매 평가점, 뭐 이렇게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원하시는 차량이 있다, 관심 가지실 만한 차량이 있다고 하시면은 저한테 그 몇 번 출품 번호 몇 번이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만 봐선 정확히 잘 모르겠죠. 그리고 평가점이 뭔지도 모를 거고요. 그렇게 이제 뭐 경매 평가점 보는 방법이나 경매 리스트 보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정리해서 리스트 경매 리스트 매뉴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리스트를 받아 보시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1월 말 정도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11월 말 정도에 연락을 주셨는데, 뭐 감사합니다. 저는 12월 중순쯤 차를 받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언제쯤 경매를 참여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이 경매 12월 중순에 차량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은 11월 말부터 보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매 리스트 받아 보시고 출품 번호를 저한테 남겨주시면은 저는 경매장에 방문을 해서 실차를 봐드리고 좋은 차량인지 나쁜 차량인지 이제 선별을 한 후, 좋은 차량은 이제 외관, 내관, 추가 옵션 사항 뭐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 점검 의견도 상세히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정보들을 보내드리고 이 차에 대한 시세는 얼마고 시작가는 얼마고 예상가는 얼마 정도 할 것 같다라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받아보시고 그러면 시작가는 이거고 매매시장 시세는 이거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 경매를 진행하고 싶어요. 네, 너무 높은 가격까지 시도를 안 하는 게 좋겠죠. 뭐 요렇게 하다 보면은 요렇게 좋은 차량을 1차적으로 실차를 보면서 걸러내고, 그리고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시세를 미리 알고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경매 진행을 하다 보면은 경매인지라 언젠가 한 대는 꼭 걸리게 돼 있거든요.
좋은 차량, 좋은 가격을 낙찰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12월 중순에 바로 이 차 보고 바로 경매 무조건 이거 낙찰 받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고요. 그냥 미리 좀 2, 3주 정도, 1, 2주 정도, 1, 2주 정도를 1, 2주에서 2, 3주 정도는 텀을 두고 차량을 보면서 신중히 결정하는 게 경매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또 이 카톡 대화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더 계속해서 뭐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뭐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차량들을 보면서 싸게 입찰 시도해보면서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남겨드리고요. 이제 또 계속해서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립니다. 네, 경매장 이날은 현대글로비스 분당 경매장이네요. 매주 화요일 날에 열리고 있고요. 이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니까 어, 출품 번호 1640번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분은 저한테 소렌토를 이미 낙찰을 받으셨고 다른 분들 이분 저분을 소개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경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를 남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시작가가 굉장히 싸게 나온 차량이더라고요. 뭐 경매장 대기업 경매장에서 열린다고 해서 시작가가 싸다고 낙찰가가 꼭 싼 거는 아니에요. 시작가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시작가에서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5만 원씩 오르는 경쟁식 입찰 방식인데요. 이 자동차 경매는요. 어차피 뭐 시작가 싸게 내놓는다고 해도 낙찰가는 사실은 뭐 비슷하게 낙찰되고 있어요. 그냥 매매 시장 시세에서 어느 정도 뺀 가격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낙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작가 싼 거를 보는 거는 크게 싼 것만 보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기는 해요. 그 경매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아, 그건 시작가만 싸게 나온 거고요. 경합은 많이 붙을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1640번 다들 여쭈어 보시네요. 제가 사실은 2분만 경매 리스트 보내드리고 경매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저는 좀 먹고 살기가 힘들겠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경매 대행 수수료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박리담의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그 수수료를 좀 적게 받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어,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좀 낙찰 받아들이면서 많은 분들을 거기서 또 많은 분들 낙찰 받으면은 제 몸은 조금 힘들겠지만은 어, 이 방법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 그랜저 찾으시는 분들 전체 리스트를 여러분들을 보내드렸는데 요 1640번 1640번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네. 우리도 관심을 가져봅니다. 네. 실차 한번 봐드릴까요? 네, 실차 봐주세요라고 하네요. 그럼 실차를 봐드려야 되겠죠. 근데 실차 봐드리기 전에 요렇게 시세 조회를 해서 제가 보내드려요. 엔카 시세 조회 해보니 2천 왔다 갔다 하기에 낙찰될 듯 보입니다. 시작가가 너무 싸게 나온 거네요. 왜 그렇게 시작가가 싼가 했네요. 이 시작가는 경매장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출품자가 정하는 거예요. 경매 출품되는 경로는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가 개인, 두 번째는 법인 리스, 세 번째는 법인 렌트, 네 번째는 자가 법인. 이 자가 법인은 경매장에서 매입하고 출품시키는 경우고요. 뭐 시작가는 뭐 싸게 내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관심 붙이려고 하는 거죠. 실상 이렇게 시작가가 좀 싸게 나온 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경합이 좀 더 붙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경매인지라 그때그때 틀리니까 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량 정보 제공 이렇게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차량 관심이 있고 차량을 봐달라고 했으니까 경매장에 가서 실차 점검을 해야 되겠죠. 차량 점검을 해야 되는데 뭐 물론 여기까지 경매 리스트 정보를 받아보시고 이날은 현대글로리스 분당 경매장 화요일인데요.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 경매장에 방문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경매장에 방문해서 저랑 같이 실차를 보고 경매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힘드시면은 제가 알아서 대행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점검 의견을 꼼꼼하게 다 남겨드려요. 사진을 하나하나 다 찍어드리고 이분은 역시 저한테 대행으로 모든 걸 다 맡기셨어요. 뭐 그래도 되는 게 이분은 이미 소렌토 낙찰 받으셨고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 소개해 주셨고 잘 알고 있고 좋은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타고 다니는 차를 이분은 봤으니까 아 괜찮다라고 느끼니까 저한테 그냥 다 맡기신 거겠죠. 네, 보통은 저한테 대행을 좀 많이 맡기시긴 해요. 경매장에 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실차를 어떻게 점검해 드리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이렇게 뭐 보시면은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 3M 네 전면 썬팅이 돼 있다고 뭐 요렇게도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문콕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뭐 모래나 이제 작은 돌멩이 같은 거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작은 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찍어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서비스 중에 하나거든요. 차에 대한 경매 진행 전에 차에 대한 성능을 확실히 알고 뭐 이런 뭐 사실 되게 거슬리기 때문에 확실히 뭐 찍어드려야 되겠죠. 근데 아주 작은 장기스도 다 찍어드리면서 뭐 상태는 이러이러하고 점검 의견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 찍어드리면서 뭐 전면, 뭐 옆면, 타이어, 뭐 이렇게 플러스 27이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네, 사진을 이렇게 이제 30장 가량 차량 한 대 보는데 30장에서 한 40장 정도 이제 보내드리고 있고요. 외관, 내관, 뭐 추가 옵션 사항, 그리고 매매 시세표, 그리고 점검 의견,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고 없으면 없다. 뭐 뭐 1640, 요거는 뭐 이분은 맨 처음에 하이브리드 맞다. 이분은 맨 처음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그 관심을 가지셨는데 나중에 중간에 바꾸셨어요. 디젤로. 네. 이게 지금 낙찰받은 지가 이게 12월 초에 낙찰받은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5월 달이 지났죠? 네. 그래서 뭐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저도 지금 바로바로 그냥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는 뭐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라고 할까요? 더 많은 컨텐츠를 올리기 위해 편집보다는 그냥 바로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 편집할 시간에. 네. 그래서 뭐 일단은 1640번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선 일반 보증 기간도 남은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외관의 장기스는 총 세판가량 보이지만은 도색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안 하고 광택으로 장기스 날리고 조금은 집은 찍어 바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남겨 드리고요. 뭐 타이어는 뭐 얼만큼 남았고 아 타이어는 많이 남았고 D 타이어는 약 1만 킬로 가량 타시고 교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키는 두 개 있고요. 상태는 좋네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가감히 패스를 하고요. 저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무리하게 차량 경매를 하자고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매는 하루에 출품되는 대수가 한 700대에서 많게는 1300대 가량이 평일에 매일 나오고 있는데 요 차량 봐서 이날 요 차량 보고 아니면 패스하고 다른 차량 보면 되죠. 아니면 또 다른 차량을 보고 이날이 아니다 싶으면은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 또는 다음 주 뭐 요렇게 해서 좋은 차량은 싸게 낙찰 받아 드리는 게 저한테는 훨씬 이득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한 달로 봤을 때 똑같잖아요. 한 달로 봤을 때 뭐 요 차를 이분 차량을 낙찰 받으나 뭐 초에 낙찰 받으나 말에 낙찰 받으나 저한테는 똑같아요. 그런데 안 좋은 차량을 낙찰 받아 드리면은 제가 굉장히 힘들겠죠. 이거 차 이런데 이거 문제 있다. 뭐 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제 업무가 안 돼요. 제 일도 안 되고 그리고
소개도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완전 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뭐 급하게 절대 보지도 않아요. 차량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무조건 패스하자고 합니다. 근데 이제 차량이 좋으면은 이렇게 점검 의견을 남겨드리는 거죠. 앞유리 돌곡이 있는데 보금 비용 3만 원입니다. 네, 요거 요걸로는 굳이 복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정도인데 아마 다른 것도 같이 잡아서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27장 플러스 27장 요 안에 이제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시세표를 보내드렸으면 뭐 시작가가 920, 당연히 다들 관심 가질 수밖에 없겠죠. 뭐 이게 시세가 지금 뭐 한 2,500 정도 하는 건데 그 2,500이 일반 보증까지 다 남아 있는 건데 뭐 920 굉장히 싸잖아요. 뭐 네, 일반인 분들이 봤을 때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뭐 회원사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겠죠.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 낙찰가는 뭐 시세 비례해서 뭐 낙찰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 경매는 사실은 이렇게 경매를 제가 하는 것처럼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여기서 차량을 낙찰을 받으면 그 회원사만 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 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회원사 조건이 매매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야 되고요. 뭐 연회비도 뭐 생각보다 좀 많이 내면서 각 경매장마다 연회비도 내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경매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상사로 매입을 잡고 일반인 분들에게 매도를 해드리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경매 대행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 경매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경매장에서 낙찰을 받은 거는 매매 시장에 올라가요. 요 매매 시장에 올라가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마진을 붙여서. 네. 그러다 보니까 도매가로 낙찰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서 경매 수수료 일부분은 좀 내겠죠. 그래도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설명드린 대로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남게 되죠. 보통은 대형차나 고급 대형 세단 혹은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아요. 네, 요렇게 점검 의견을 남겨드리면은 920에 시작해서 2,200만 원까지 가는군요. 좋은 차라 그런지. 네, 연식과 주행거리 옵션 좋으면은 당연히 낙찰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시세가 있으니까요. 네, 이분은 좀 무리수를 뒀어요. 저는 예상가를 2,200 정도로 봤는데 1,500까지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데 이분은 뭐 경매에 대해서 잘 아셔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낙찰은 안 될 것 같고 이분 예산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제 1,000만 원 중후반 정도까지 토탈. 그냥 1,000만 원 후반, 그러니까 2,000만 원 미만까지 보는 거라서 그냥 예산까지만 찔러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낙찰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설명은 확실히 해드려야 되겠죠. 시세가 있어서요. 경험이 많이 붙을 것 같아요. 2,000원 무난히 넘길 것 같아요. 일반 보증까지 있으니까요. 2,000 넘으면 안 돼요. 던이 없어. 네,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한번 붙어봐요. 1,500까지만 냉 시도는 해보시죠.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입찰 결정까지 이렇게 왔어요. 입찰 결정까지 이렇게 왔고요. 네, 시도는 해봐야죠. 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낙찰 안 될 것 같다고 무조건 포기는 하지 말라고는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경매 꿀팁 중에 하나예요. 어, 시세가 이 정도니까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저 그냥 포기할래요. 뭐 이거보다는 뭐 어차피 경매인지라 뭐 사실은 낙찰 받기 전까지 돈 들어가는 거는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도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경매, 다음 매물 또는 다음 날 경매
또는 다다음 날 경매 또는 다음 주 경매 이렇게 계속해서 시도해 보면 돼요. 제가 뭐 경매는 뭐 시세에 비례해서 뭐 일부분 좀 어느 정도 저렴한 가격에 낙찰이 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낙찰이 된다라고는 했는데 음 잠시만요. 제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버퍼링이 있네요. 그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단은 다시 시작할게요. 처음부터. 네, 경매를 낙찰될 것 같다라고 해도 경매를 낙찰될 것 같다 그래도 경매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다시 하죠. 한 번 꼬이니까 계속 꼬이네요. 네. 그 저는 2200까지 보자라고 했는데 1500까지만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는데 네, 일단은 해보죠라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자주 해요. 저를 많이 괴롭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낙찰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포기하는 것보다 일단 시도를 하는 게 제일 좋고 매매 시장 시세 대비 이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매매 시장 시세 대비 보통은 한 200에서 250 정도 뺀 가격으로 이 차를 보자고 해요. 뭐 경매 수수를 하면은 뭐 보통 한 100에서 150 뭐 차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게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가 딱 저렴하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겠네요. 뭐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경매인지라 뭐 가끔씩 또 싸게 되는 차량들도 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조건의 차량인데 오늘은 예를 들어서 1500에 낙찰되는 게 전날에는 1400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 날에는 1600에도 낙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도해보는 거죠. 저 많이 괴롭혀달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경매 리스트 받아보고 요거 관심 있으니까 요거 봐주세요. 그리고 요거 제가 이제 차량이 괜찮다라고 점검 의견 남겨드리면은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 시도를 한번 해주세요. 뭐 어차피 제가 뭐 매매 시세표도 보내드리니까 뭐 이렇게 시도해보고 안 되면은 뭐 그냥 뭐 계속해서 시도해보는 거죠. 그러면 한 대는 꼭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경매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까 제가 좀 버퍼링이 걸려갖고 근데 이것도 그냥 생으로 계속 올릴 거예요. 네. 네, 이제 결과는 지금 나왔네요. 2110만 원에 다른 분 낙찰되었습니다. 네, 당연히 낙찰이 안 됐죠. 1500까지 보자고 했는데. 계약금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 계약금은 이제 경매 진행하기 전에 시작가의 10% 계약금을 입금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이제 낙찰이 안 되면은 뭐 이제 뭐 환급을 해드리고요. 뭐 왔다 갔다 계약금이 계속 넣었다 뺐다 귀찮으면은 이렇게 보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12월 중순으로 구매할 거니까 놔뒀다가 이후에 부족한 거 더 보태서 보내드릴게요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드려야죠. 네. 일단 1,500만 원 정도 디젤이나 하이브리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는 것 같고요. 뭐 가격을 뭐 시세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12월 중순으로 구매할 거니까 놔뒀다가 계약금을 킵하겠다는 거죠. 보관을 하겠다는 건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분이 낙찰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낙찰 받으신 분이 제 블로그를 또 많이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이제 요렇게 경매 진행 절차를 하나하나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경매 시작한 의뢰부터 경매 진행 중 낙찰 뭐 후처리 뭐 차량 출고까지 정리해서 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후기를 뭐 여러 개를 봐서 그런지 뭐 이런 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계약금 킵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날은 현대글로비스 분당 경매장 경매 날이었고요. 화요일 날. 이때가 화요일일 거예요, 아마. 아마가 아니라 화요일입니다. 네, 날짜가 없네요. 네, 내리겠습니다. 좀 어지러우시면은
그 목소리만 들으셔도 돼요. 저 사실은 뭐 이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지만은 뭐 제가 지금 경매에 대해서 말로 많은 말들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일단 좀 많이 내릴게요. 화요일날 현대고일수 분당 경매장 리스트를 보내드렸고요. 요거는 AJ 세카 옥션 수요일날 열리는 안성에서 수요일날 경매가 열리고 있고요. 안성 경매장입니다. 네, 이 리스트를 보내드렸고요. 이날은 특별히 관심 가지시는 차량이 없어서 패스를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했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넘겼습니다. 네, 계약금 진행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낙찰 또는 실패. 여기서 보시면은 입찰 시도 후 실패 시 2번부터 재진행. 이게 2번부터 재진행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2번부터 이제 다시 이제 경매 리스트 받아보고 차량 점검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셔야 되겠고 뭐 그리고 경매 뭐 제가 점검 정보들을 보내드리면 그거 보시고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경매 버튼을 경매 이찰가를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찰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낙찰이 되면은 이제 후처리 진행, 차량 인수 뭐 이렇게 명의 이전까지 이제 신경 써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는 여기까지 일단은 넘어갔네요. 실패했으니까 다시 2번으로 가야 되겠죠. 계속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201번 어때요? 1500까지만 해봅시다. 네.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사실은 뭐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경매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 경매는 열린 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한 10년 가량 됐고요. 뭐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기업 경매장은 사실은 일반인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경매장이 아니고 전문가용 회원사 전용 경매장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경매 대행 해드리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계속 리스트 보내드려야 되고 계속 실차 받으려야 되고 경매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해야 되고 네,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편집 시간이 제가 부족해서 그냥 말로 그냥 계속 하면서 그냥 웬만해선 버벅거리지 않고 웬만해서는 그냥 끊기지 않고 그냥 말 잘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뭐 경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좀 딴소리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실차도 안 봤는데 1500까지 봐달래요. 그냥 해달라고 하는데 일단 실차 보고 판단해야죠. 네, 실차 보고 판단하는 게 좋고 뭐 보증이 써 있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 처음 접하신 거니까 궁금한 게 당연히 많습니다. 당연히 저는 다 알려드려야죠. 뭐 일단은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요. 어, 좀 빠르게 내릴게요. 지금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아니네요. 요날 롯데 안성견 매장에서 차량을 낙찰 받았네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월요일날 롯데 안성견 매장에서 낙찰받은 건이네요. 그랜저 디젤 차량을 낙찰받았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랜저 디젤로 낙찰받았을 거예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니라. 요렇게 출품 번호를 남겨주시면은 저는 경매장에 가서 실차를 봐드립니다. 저도 리스트를 보는데 저도 이제 요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요것도 같이 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저도 점검 의견을 남겨드리고는 있습니다. 874번. 874는 평가점이 F점이라서 제가 걸르는 게 좋아요 라고 했네요. 874 사고차니까 뭐 시작가가 괜찮겠죠. 네. 이래서 이날은 출품번호 201번이랑
제가 추천한 226번 요것도 한번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여기 그 보시면은 201번을 찍어 주셨는데 201번이랑 비슷한 스펙이 리스트에 있나 제가 한번 보고 요것도 한번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혹시 어떠시나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좋네요. 두 대 실차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요렇게 또 의견을 남겨주시네요. 요 차량은 7101. 네, 7101네요. 네, 낙찰받은 차량이. 네, 이제 실차 보고 이제 연락 드려야 되겠죠? 이제 차량을 이제 견매장에 방문을 해서 이제 차량들을 이제 뭐 이제 꼼꼼하게 이제 봐드립니다. 이제 외관, 내관 추가 옵션 사항 뭐 이제 뭐 이런 저의 점검 의견, 경매장 점검 의견을 남겨드려야 되겠죠. 네, 키로수는 7만 1000km 탄 차량이네요. 이번에 낙찰받은 차량입니다. 일단은 외관, 내관 뭐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손가락 모양 이게 보이시잖아요. 여기에 이제 기스가 있다. 뭐 요거 요 사진을 좀 중점적으로 또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 후처리 진행에 여기 보시면은 뭐 상품화, 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뭐 이런 게 없는데 뭐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 이러면은 저희가 항상 맡기는 그 거래처가 있어요. 뭐 물론 좀 가격적인 게 좋겠죠. 아무래도 저희는 똑같은데 항상 한 곳에 많이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일반적인 가격보다는 좀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기스들 있는 것들, 기스들 있는 것들, 요것도 수리를 해야 되겠죠. 요 수리하는 것도 그 이제 저희가 항상 맡기는 곳으로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일반가보다 당연히 좋게 해드리고 있고, 요런 수리가 다 생각해서 그 경매 이제 맥시멈 가격 낙찰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저의 점검 의견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판 교환 이력이 없고요. 외관의 장기스는 총 5판 가량 보이지만은 뭐 도색은 3판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광택으로 커버를 하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문콕은 이렇게 있고요. 타이어 앞 타이어 마모는 좀 있지만은 만 킬로 가량 타시고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뒷타이어는 짱짱하고 키는 한 개 있네요. 상태는 최상급으로 아주 좋네요. 연식이 좋아서 아주 짱짱합니다. 근데 다 좋은 게 그 천장이 요게 진짜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 저는 사실은 뭐 이게 흡연차라서 저는 당연히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분이 흡연도 해서 그러니까 요 소개해 주시는 분은 헐 그러면 안 되겠는데이라고 하셨는데 요분도 흡연을 해서 뭐 크게 뭐 개의치는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원래 평상시 같으면 요 차는 이제 패스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차량 구입하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다 좋았는데 아, 헐 패스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어, 자기도 흡연하니까 그 요거는 차 상태만 좋으면은 그래도 한번 봐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 담배빵 이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요 그 저희 거래처한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여기 요렇게 있는데 그랜저 16년식 헤드라이닝인데요.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 혹시 복원되나요? 복원됩니다. 몇 프로 정도 되고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도 다 이제 물어보고 이제 알려드려야 되겠죠. 아, 이게 좀 작아서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런 그 대안들을 찍어서 또 이제 보내드리죠. 단가는 뭐 이 정도 나오고 뭐 몇 퍼센트 보건율로 되겠다. 100% 되진 않아요. 이게 잘 돼야 이제 70%에서 9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 낙찰값만 좋으면은 경매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저는 평상시에는 사실 이 차량 별로 이런 차량은 일단은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원래는 이 차 흡연차라서 좀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어유 갑자기 한 번에 쫙 내려왔네요. 네, 그 제가 이제 낙찰 받은 차량을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 드린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면도 찍고요. 이렇게 기스 있다. 뭐 옆면 찍고 뭐 이제 사이드 미러 뭐 이렇게도 찍어드려야겠죠. 뒷모습도 찍고 옆모습도 찍고 이 기스 난 데는 이제 손모양 표시로 요거 보라고 이제 알려드리죠. 사실 요 정도는 광택되면은 거의 다 날라가요. 컴파운드로도 거의 다 날라갈 겁니다. 이 흰색은 거의 다 날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페인트 까진 거는 당연히 안 날라가겠죠. 여기 좀 살짝 까진 것 같은데 요거는 검정색이라서 붓페인트 터치하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여기 스태프 쪽에 좀 기스가 있기는 하네요. 근데 이쪽 하단부 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광택으로 그냥 하자고 좀 저는 추천했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예, 이렇게 딱 보이니까 저도 이렇게 또 사진을 이렇게 또 밑에 부분도 이렇게 또 찍었네요. 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날 좀 비가 왔는데 손으로 이렇게 문대니까 이 흰색이 좀 많이 지워졌죠? 컴파운드로 많이 지워질 겁니다. 네, 이제 외관과 이제 기스, 뭐 외관적인 부분을 이렇게 찍어드리면은 내부도 이렇게 찍어드려요. 뭐 뒷좌석은 어떻고, 뭐 내부 상태는 어떤지, 뭐 전면, 그러니까 앞 1열 시트도 이제 찍어드리고, 뭐 옵션 상태는 어떤지 하나하나 그냥 옵션 보이는 거는 일단 다 찍어드려요. 그냥 네. 핸들 열선도 있고요. 아쉽게도 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이 차량은. 네. 이렇게 당연히 다 찍어드려야 되겠죠. 근데 내비게이션은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후방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LCD 창이 있는 거 내비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싸제 내비로 많이 추가도 하시긴 하는데요. 내비 없는 차량을 낙찰 받아서 사실 이렇게 LCD 있는 거는 좀 더 비싸요. 싸제로 추가하게 되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점검 의견을 남겨드렸으니까 이 차에 대한 시작가는 얼마고 매매 시작 시세는 이 정도 하고 예상가는 이 정도 보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남겨드려요. 그리고 다음 차량도 한번 보겠다라고 의견을 남겨드리죠. 네, 이 차량도 실차를 꼼꼼하게 봐드렸습니다. 이 차 뭐 연식이 되게 좋았어요. 이 차량은 이날 차량을 제가 두 대를 봤는데 이 차량은 낙찰을 안 받았고 그 아까 처음에 본 차량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죠. 네, 경합이 중고차는 주행 거리 따라서 그 가격이 좀 많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일단은 본넷하고 운전석 휀다 단순 교환이 있고요. 주요 골격 손상이 없기 때문에 주행하신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 부위 뭐 일단 엔진룸 이런 것도 다 찍어드리면서 하는데요. 이 차는 낙찰받은 게 아니니까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경매장에 대한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차량이나 차 성능이나 투명하다라는 거죠. 네, 이제 투명하다는 게 장점인데, 이렇게 낙찰받으면은 요렇게 이제 그 경매장에서 이렇게 경락 사실 확인서라고 이렇게 서류를 발급을 해줍니다. 낙찰받으면 바로 이렇게 서류화가 되죠. 그러니까 가격이 투명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뭐 16년식 7만 킬로, 뭐 그랜저 디젤, 뭐 1460에 낙찰 받았습니다. 경매장 수수료 31만 1200원. 뭐 이렇게 됐네요. 생각보다 되게 싸게 낙찰 받았어요. 그러니까 키 축하라고 나오네요. 소개해 주신 분이죠, 이분은. 네. 후처리 작업은 선택 사항입니다. 저는 뭐 제가 이제 낙찰 받으면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뭐 후처리 진행도 도움을 드리고 있고 차량 인수도 인수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차량 출고하기 전까지 모든 사항을 다 신경을 써드리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음, 후처리 뭐 예를 들어서 뭐 광택이나 뭐 용품점 아시는 데가 있으시면은 거기다 맡기시면 되겠죠. 뭐 일단은 이제 낙찰 받고 저한테 이제 광택이나 후처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맡기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다 해드려야 되겠죠. 출고 전에 이제 확실히 차량을 꼼꼼하게 만들어서 보내드려야 되고, 이제 문콕 아까 이제 점검 의견 때 문콕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문콕도 이젠 다 잡아 드렸습니다.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저희 거래처 분들이 다 잡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차량 맡기고 이제 가서 신경 쓰고 사진 찍고 이렇게 또 중간 보고 드리고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루하루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정신이 없어요. 맨날 경매 리스트 보내랴, 낙찰 받으랴, 낙찰 받은 것들을 또 신경 쓰랴, 서류 정리하랴, 뭐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도 쓰랴. 네, 딱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후처리 진행을 하고, 그리고 출고는 언제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알려드립니다. 출고는 토요일 오후 4시 정도에 가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알려드리고, 고친 후 사진 좀 보내줘 봐요. 저랑 많이 친해요. 사실 연락도 굉장히 많이 했고 뭐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 이분이 좀 대화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하고 전화로 특히나 많이 했죠. 일단 이분 차량 낙찰받는데도 연락을 많이 했고, 이분이 소개를 해주시면서도 연락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또 은근슬쩍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경매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제 좀 외관에 이제 먼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기스도 좀 보이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광택을 내면서 깔끔해졌습니다. 경매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경매장에서 차량을 매입해서 상품화 시켜서 올라오는 게 아닌, 그 어제까지 얼마 전까지 막 주행했던 차량들이 경매장에 올라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뭐 기스나 뭐 이제 먼지나 뭐 이런 것들이 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엔진룸에도 뭐 먼지나 이런 게 껴 있을 수도 있죠. 출고하기 전에 엔진룸이나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세척을 싹 해서 깔끔하게 해서 출고를 해드리고 있고, 막 주행했던 차량들이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상태로 경매장에 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런 건 그냥 세차하고 광택하고 그냥 외판이나 내부 그냥 닦고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경매장에 나오는 차량들은 막 주행했던 차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썼고, 그리고 엔진룸 쪽에 그 먼지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누유가 되는 부분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도 있고 뭐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경매장에 봤던 사진과는 좀 많은 분위기가
분위기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되게 번쩍번쩍하니 되게 지금 깔끔해졌잖아요. 와우, 좋네요. 네, 이제 차 받을 생각에 이젠 설레이시겠죠, 많이. 네, 아이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등록증 발송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저희 직원도 부탁드리고요. 네, 소개에 소개를 낳는, 네, 이런 자동차 경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출고 전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들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보기 좋아졌죠? 엔진음도 깔끔하고 실내도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광택 내면서 실내도 실내 세차도 신경 쓰면서 다 깔끔하게 닦인 상태고요. 네. 이렇게 출고 전에 실내 향균 연막탄을 싸드립니다. 어떻게 쏘냐면은 이렇게 싸드려요. 17분이나 보셨네요. 실내 연막 뿌리는 동영상 영상만 찍은 건데, 네. 요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안 되네요. 네. 그냥 요렇게 그냥 뭐 연막 싸서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풍구에서. 그러면서 이제 차 지금 속이나 뭐 시트 뭐 천장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향균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출고 전에 이거 뿌리면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는 얼굴이 요랬는데요. 네.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거 뭐 이게 뭐 수정하거나 뭐 포토샵 뭐 이런 거 절대 한 거 아니고 원래 굉장히 말랐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뭐 굳이 뭐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 없는데 뭐 지금도 뭐 살 많이 쪄 있는 상태라서 이제 저도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뭐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그 자동차 경매 후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리고 뭐 혹시라도 이 영상 말고 그냥 블로그 쪽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NS 모터스 문창진 검색. 네, 초록색 창에다가 NS 모터스 문창진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포스팅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한 5, 6년 동안 이 경매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어, 그런 옛날 거부터 뭐 지금 거까지 계속해서 뭐 포스팅은 꾸준히 계속 쓰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뭐 포스팅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제는 그 이제 이 영상을 하게 되면서 이게 처음 찍는 건데 영상은 어 경매차사 문차사라고 좀 포스팅할 때 제 이름을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문차사라고 검색하면은 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만의 고유 키워드로 많이 쓸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서 내일은 아마 포스팅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영상을 또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럼 조만간에 또 뵙겠습니다. 항상 뭐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잘 보지도 않고 영상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데 뭐 구독 많이 눌러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구독이 뭐 아직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뭐 눌러주세요. 아마 이런 경매에 대한 이야기, 꿀팁이나 뭐 장점, 뭐 시스템 같은 거는 꾸준히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